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퀴즈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우리 지역 마산에서 일어난 규탄 시위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3.1 만세운동, 2번 3.15 의거, 3번 8.15 광복절, 4번 13 개천절. 네, 문제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600님이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샵 2891번, 우물정 289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시면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려요. 자, 소장님, 이번 주에는 어떤 썰을 풀어주실까요?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선거운동과 슬로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선거운동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지금 거죠? 대통령 선거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 운동은 네. 언제로 봐야 될까요? 일단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1948년이겠죠. 1948년도에 예. 이제 재헌의회가 7월 17일 날,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이잖아요. 네. 7월 17일 날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달 20일 사흘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원들이 하는 간접 선거죠. 의원들이 의회에서 뽑는 선거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헌법에 따르면 4년 임기에 한 번 중임을 할 수 있는, 2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었죠. 그러면 이제 4년 뒤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952년 그렇죠. 2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 헌법이 바뀝니다. 헌법이 바뀌면서 직접 선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건 1952년이라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74.6%를 받아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52년이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죠. 끝나기 전이죠. 근데 이제 전쟁 중에 헌법을 바꿔서 직접 선거까지 했다라면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리해서 왜 헌법까지 바꿨을까? 네. 얼마 되지도 않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1950 국회의원 선거 이제 총선이 1950년 5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네. 5월 30일이면 전쟁 나기 한 달 정도, 25일 전이죠. 그러네요. 네, 전쟁 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보적인 쪽으로 좀 사회주의적인 쪽 이쪽이 좀 더 강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총선 결과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포함되어 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3등을 합니다. 1등이 아니었어요? 1등, 2등이 다 야당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국회에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3등이니까 지겠죠. 그래서 직선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또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 중이니까 이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이용을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가두고 감금을 하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췌 개헌안이라고 하는데 그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직선제가 된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선거다운 선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선거는 그러면은 언제예요? 4년 뒤니까 56년인가요? 예, 1956년인데 또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수 없을 때잖아요. 이제 중임. 근데 그렇죠. 그 당시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거죠.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또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개헌을 해서 그 개헌 내용에는 중임이라는 제한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1956년 이제 제3대 선거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선거운동다운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전쟁도 끝났고 그때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윤보선이었는데 그 당시 선거 구호가 유명한 선거 구호가 하나 나오죠. 뭐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젊은 분들도 다 아실 정도로 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어떤 대중적인 선거 구호가 패러디도 많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이제 무난하게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뽑았거든요. 네. 대통령 무난하게 이승만이 됐는데 부통령은 야당이었던 장면 나중에 총리가 되죠. 네. 4.19 때 총리했던 그분이 이제 부통령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년 뒤에 1960년 오늘 이제 퀴즈에 나왔던 그 선거할 때 부통령도 여당 후보를 하고 싶었던 이기붕이라고 하는 그 하고 싶었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리를 하다가 결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마산에서 깃발이 올라가고 그게 4.19로 연결되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3.15 의거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났고 박정희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대통령 선거 자체는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형식적인 건 다 갖췄잖아요. 박정희 장군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국가재건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총 3번의 선거를 하거든요. 네. 63년, 67년, 71년.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4.19 때 헌법이 다시 개헌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다시 중임으로 돌아갔어요. 대통령을 2번 이상 4년 임기 중임제로 됐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을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길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1969년도에 3선 개헌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1971년도에 치러진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였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후보가 야당 대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좀 평행 이론 같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중임을 철폐하고 이제 3선으로 가려고 4.4 5입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닮아 있네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슬로건 궁금하시죠? 뭘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 갈아치자. 이번에 갈아보자 아니고 갈아치자였어요. 굉장히 이제 선거 구호가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이제 호소하기 위한.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아서 굉장히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정치인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바람에 그 김대중 납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좀 비극적인 일도 있었죠. 이게 불과 몇십 년 안 된 이야기라서 좀 뭐랄까요, 참.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신 체제 이후에 한동안 대통령 직접 선거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87년 대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때 당연히 기억하시죠?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머리가 다 굴러가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정치에 막 관심이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쵸. 19살이니까. 지금은 청춘일 때 아니에요. 지금은 투표할 수 있는데 그때는 투표를 못했으니까. 예. 근데 그때도 이제 결과를 보고 막 낙담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가 그 국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게 그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유신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체육관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선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때도 이제 슬로건이 굉장히 이제 센 슬로건들이 나왔죠. 그때 이제 야당 대표적인 후보가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삼 후보는 슬로건이 군정종식이었습니다. 군정종식.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후보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순했어요. 그때 그렇죠. 김대중 후보가 평민당이었는데 평민은 평민당, 대중은 김대중. 오, 나름 언어 유희를 조금 섞어서.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포스터 슬로건은 노태우 후보가 그때 포스터 슬로건은 이제 이제는 안정입니다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제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시대. 그게 이제 또 소구가 되면서 아마 그 슬로건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 선거 얘기를 쫙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이번 선거도 이제
또 한 1, 2년 지나면 우리가 또 우리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선거가 좋은 선거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353님이 3월에 열리는 대선 다 같이 대선에 참여합시다. 멋진 슬로건 하나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3152 이거였습니다. 4016-17-8967-1600-6435-4712 6분께 선물 보내드리죠. 커피 맛있게 드세요.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 경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